두 번째 강의는 챕터 3번 바닥 구조에서 이번에는 이제 현관 테라스가 있는 부분을 그릴 예정입니다. 책 페이지 수는 101페이지에서 102로 넘어가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102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현관과 거실이 있는 구조를 그려볼 예정입니다. 지금 있는 구조에서 물론 이제 처음부터 똑같이 그리셔도 되는데 우리가 여기까지 그렸으니까 약간만 수정하는 걸로 해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현관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 지하선 집안에서 계단을 타고 넘어와서 현관문을 지나서 거실로 가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책에서는 뭐 얼마를 하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저는 그냥 임의로 여기는 이제 임의로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중간에 자르기도 하고 책에서는 이제 1500이라는 치수를 줬죠. 1500 치수 줬는데 우선 이 치수는 나중에 시험장에서는 직접 자를 재서 그리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1500이라고 되어 있으면 1500 하시면 되고 저는 이제 자로 잰 게 아니니까 임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을 그리냐면 지금 제가 이제 그리는 부분이 뭐냐면 누구에 맞추냐면 이 선에 맞추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왜 이 선을 맞추냐면 여기 아랫부분에 이 부분을 다 일자로 제가 지금 연결을 하죠. 우리가 시험에 뭐가 나오냐면 시험 수험 조건에 원통 기초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통 기초는 우리가 한 판으로 그린 거기 때문에 여기를 한 판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쭉 연결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연결을 하고 여기는 끊어낼 겁니다. 제가 이제 임의로 끊어내고요. 끊어내고 해칭은 제가 어차피 나중에 다 작업할 거니까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지우고요. 만약 온수 파이프를 그대로 쓸 거면 저는 이제 이렇게 해서 얘를 살짝 옮길게요. 자, 이렇게 대충 이제 현관에서 거실로 넘어가는 부분을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이 부분은 나중에 쓰긴 하겠지만 지금은 필요가 없어서 제가 이렇게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외벽은 이제 지금 이게 외벽이 아니고 현관문으로 바꿨으니까 현관문은 문이니까 여기는 이제 벽돌이 없죠. 그래서 이제 외벽 선만 있는 상태로 만듭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외벽에서 그 테라스 부분이라고 해서 1500 사이로 그 1500 간격을 주라고 되어 있죠. 1500은 자로 잰 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1500으로 줄 거고요. 뭐 값이 정해진 건 아니니까요. 1500 주고 그 다음에 그 계단의 한 폭의 간격을 300으로 줄 겁니다. 그래서 저는 300으로 얘를 띄울 겁니다. 이거는 3000을 떴네요. 자, 그래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원래 우리가 이제 그 시험장에서는 시험을 칠 때는 계단 한 칸당 계산을 할 때 150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혜선이고 여기가 실내 높이면 보면 평면도상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지금 평면도상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지혜선을 0을 두고요. 얘가 450이 된 이유가 뭐냐면 계단이 한 칸, 여기가 계단 한 칸, 두 칸, 그 다음에 여기가 세 칸이 되죠. 그러니까 계단으로 치면 위에서 보면 한 칸, 두 칸, 좀 그림 그리기 힘드네요. 이렇게 평면도로 상으로 그리면 여기 계단이 한 칸 이렇게 두 개 돼 있고요. 현관과 거실에서 또 한 칸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 계산을 할 때 여기서 한 칸 150, 두 번째 칸이니까 300, 그럼 여기는 450으로 계산을 합니다. 계산을 하되 이 사이에 300, 150은 없어진 거다. 계산할 때만 쓰지 정말 쓰는 건 0과 450만 씁니다.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하느냐? 나머지는 저 값을 쓰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그 상황 따라서 값을 바꾸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450은 맞추되 이 사이 값은 내 맘대로 하는 거죠. 왜 맘대로 하냐면 여기서는 450이 나왔지만 이 밑에 이제 단열재 두께가 그때그때마다 값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이 간격이 150이 될 수도 있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여기가 85를 줬기 때문에 80에 85는 이미 160을 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150 이상이 돼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이 값은 150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황 따라 다를 수 있으니까 처음과 끝만 맞추시는 거죠. 여기는 0, 여기는 450. 이거는 역시 나중에 제가 예제로 한번 또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현재 제가 여기서 높이가 얼마인지 지금 모르니까 제가 임의로 선을 치유선을 하나 넣어 보면 여기가 255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55 되어 있으니까 옵셋
255 슬래시 2를 치면 옵셋 255의 반을 계산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딱 나눕니다. 그러면 트림으로 여기를 잘라주세요. 이렇게. 그럼 어떻게 돼요? 제가 이렇게 계단 형태를 만든 게 되죠. 자, 계단 형태를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제가 이거 온통 기초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선이 오는 겁니다. 150으로. 그래서 옵셋 150을 주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선을 하나 그어줍니다. 이 선을 여기서는 책에서는 103페이지에 그어줬죠. 여기와 여기 선을 하나 그어주고 난 뒤에 옵셋 150을 똑같이 줘서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리고 필렛으로 반점 주지 말고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가 온통 기초니까 이렇게 연장이 되는 거죠. 요선 지워도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300에 책에서는 몇 페이지냐면 104페이지죠. 104페이지가 아니고 103페이지에 그대로 있는 것 같네요. 지금 이 아랫부분이 없는데 그 103페이지에 보시면 여기를 300에 52, 200 그대로 선이 가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카피하시면 돼요. CO 하셔가지고 저처럼 이런 식으로 이 부분만 잡으세요. 자, 그러고 나서 여기를 찍고 여기를 여기다가 갖다 놓으세요. 그 다음에 옵셋 150 여기는 150을 하시고요. 또 100을 하셔가지고 하나는 100을 하세요. 그 다음에 요선은 EX로 연장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연장해서 이제 정리하시면 됩니다. 어때요? 자, 여기가 이제 바깥쪽 계단 아랫부분의 기초는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카피해서 이 치수 그대로 갈 거기 때문에 전혀 신경 쓰지 마시고 이렇게 카피해서 갖다 넣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대리석으로 마감을, 외부 벽체 마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옵셋 30을 하셔가지고 요거 30 주시고요. 여기도 30을 줘서 필렛으로, 모서리는 필렛으로 모서리 값 0을 줘서 전부 다 이렇게 모서리 완성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걸레 바지도 지금 그래야 되죠. 걸레 바지 120, 사실 뭐 걸레 바지 얼마 해도 상관없지만 120을 줬으니까 저는 120, 여기도 120을 주고요. 라인을 여기서부터 걸레 바지를 줘야 되는데, 이 앞에 제가 104페이지에 보면 이제 현관의 이 앞부분을 따로 벽돌이나 이제 목재로 그려놓은 거죠. 그래서 현관과 거실의 경계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시멘트 벽돌을 2장 또는 3장으로 구분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 얼마 했냐면 230 우선 얘를 이렇게 튀어나오게 하시고요. EX 연장으로 얘를 연장을 하고, 옵셋에서 얼마를 할 거냐면 처음에는 55, 그죠? 55. 그 다음에 70입니다. 70. 그죠? 55, 70을 하라고 있는 그 치수 그대로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얘기하지만 만약에 시험장 갔는데 내가 이거 기억이 하나도 안 나더라, 그러면 마음대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으시고요. 저는 여기는 30으로 띄울게요. 그래서 이렇게 벽돌을 나눠 주시면 됩니다. 값은 안 정해져 있으니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누가 이걸 뭐 가지고 하나 뭐 굉장히 정밀하게 볼 일은 없으니까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는데, 책에 있는 대로 하자면 이렇게 그린 거죠. 그래서 해칭을 여기를 하나 넣는데요. 패턴이 아니라 패턴에 누구 할 거냐면 안시 31, 제 기본이 되는 애로 할 예정입니다. 제일 위에 안시 31을 할 거고요. 얘가 10이죠. 그리고 여기는 기본적으로는 여기는 90 돌려서 이쪽 또 해칭을, 아래쪽에는 또 해칭을 따로 주게 돼 있죠. 여기는 0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책에서는 이렇게 하라 되어 있는데 이것도 까먹으시면 마음대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렸다라는 것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것만 중요하지 내가 이거 꼭 이대로 해야 되는데 까먹으셔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긴장 안 하셔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아까 얘기했던 걸레 바지를 다시 옵셋 120을 주셔가지고 걸레 바지를 줄 예정이고요. 여기서 120, 여기서 120. 그 다음에 이 걸레 바지도 여기와 여기는 임의로 선을 끄셔도 상관없습니다. 역시 이렇게 걸레 바지가 있다는 표시만
주시면 됩니다. 값이 정해져 있고 그런 건 전혀 아니니까요. 정리만 살짝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정리는 가장 마지막에 하셔야 됩니다. 뭐냐면 어느 정도 시간이 남으면 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시는 거지만 지금 연습을 할 때는 제가 이 영상을 보고 연습을 똑같이 따라 하실 때는 그냥 연습한다는 식으로 내가 손을 푼다, 손이 익숙해지는 연습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금 현재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연습을 할 수가 없는 상태니까 제가 이제 수업으로 연습을 봐주면서 하면 훨씬 나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제가 영상으로만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꼭 연습을 하실 때는 이런 연습을 반복적으로 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익숙해지면 이 속도는 훨씬 빨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연습을 하시라고 제가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현관은 제가 완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104페이지에 보시면 아래쪽에 여기 성토 다짐이라는 게 생겼는데요. 이 성토 다짐을 하는 이유는 지금 계단이 두 개잖아요. 계단이 3개, 4개, 5개 뭐 몇 가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두 개가 최소라고 거의 보시면 되는데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지혜선과 이 선이 있는 부분 제가 이제 그림으로 그리자면 현재 이 지혜선에 해당되는 이 부분이 지금 문제가 뭐냐면 여기 보시면 여기가 지혜선이 쭉 가면 땅이 오죠. 땅. 집안이 여기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가 어떻게 돼요? 빈 공간이 되죠. 왜냐면 여기가 콘크리트니까 여기가 빈 공간이 되니까 이 빈 공간을 성토 다짐, 그러니까 이제 흙을 쌓아서 이제 메꿔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역시 표현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책에서는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에 라인을 지혜선을 이렇게 껐다고 쳐요. 제가 이제 지혜선을 그리겠죠. 이건 나중에 여기 살짝 채워주면 됩니다. 여기를 해칭으로 채웁니다. 어떤 해칭으로 하냐면 유저 디파인, 그러니까 사용자 정의로 바꾸셔가지고 간격은 현재 15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각도는 0도. 다음에 이렇게 집어넣는 거죠. 자, 앞에서 제가 요 특성에서 요거 이중을 했기 때문에 이거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면 되고요. 얘는 선 종류를 중림선으로 바꾸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역시 선 종류 바꾸는 건 따로 제가 시간을 따로 드릴게요. 역시 그때도 연습을 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현관이 있는 경우는 이런 식으로 그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계단은 나중에 처음부터 끝까지 할 때도 또 할 예정이지만 책으로 연습을 할 때는 요거 연습 꼭 하시고요. 여기까지 연습하신 분들도 역시 계셨죠. 자, 그 다음에 106페이지 이제 테두리보와 반자를 그려야 됩니다. 자, 테두리보와 반자에서 반자는 천장이죠. 그래서 저는 천장을 그릴 예정인데요. 천장 높이 값은 2300, 2350, 2400 뭐 얼마가 나올지 모릅니다. 책에서는 2400을 기준으로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천장 높이 2400을 그릴 예정인데 거긴 누구를 기준으로 하냐면 여기 실내 높이에서 2400입니다. 그래서 옵셋 2400을 주시고요. 얘를 복사를 하면 여기 좀 높이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연장을 하셔가지고 제가 다 쓸 거니까 이렇게 연장을 하고요. 자, 그러고 나서 이 책에는 2400에서 해놓고 여기에서 그 테두리보에서 옵셋 100을 해서 여기를 내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책마다 다르기 때문에 뭐 뭘 해도 상관없습니다. 편하신 걸로 하시면 되고요. 우리 교재는 여기에서 끊어줬죠. 이렇게 끊어줘서 테두리보와 천장을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옵셋하고 700을 주죠. 네, 옵셋 700. 페이지는 107페이지, 챕터는 4번입니다. 테두리보와 반자. 그래서 여기를 딱 이렇게 구분을 줬죠. 자,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철근 콘크리트 제가 두께가 150을 기준으로 뒀습니다. 그래서 옵셋 150을 줘서 여긴 150을 주고요. 그 다음에 뭘 하냐 하면 우리가 빨간 벽돌집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봤을 때는 벽돌이 보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벽돌이 해당되는 이제 1.5B 공간 쌓기니까 90을 주는 거죠. 옵셋 90을 줘서 이렇게 살짝 복사하고 또 단열재 120을 줘야 되니까 120도 주고요. 앞에서 했던 그 작업 그대로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나눠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작업은 완료를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당연히 여기에도 우리가 벽돌 벽체를 넣고 단열재까지 다 넣어야 되기 때문에 앞에서 했던 작업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해칭 써서 사용자 정의의 값은 60을 주시고요. 여기와 여기만 주시면 됩니다. 이쪽 벽돌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신 얘는 아까
그 특성에서 해칭이 아니고 얘는 단면이었죠. 그 다음에 또 해칭을 줘서 이번에는 안시 31로 줘야 됩니다. 패턴 하고 31로 값은 10입니다. 요거 그때그때마다 바꿔야 되니까 지금은 그때그때 막 다 바꾸지만 할 때 한 번에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얘는 배팅선으로 바꿔야 되죠. 선 종류 바꾸시고요. 레이어는 해칭으로 바꾸시고 오른쪽 클릭해서 특성에 가서 역시 똑같은 두께니까 0.38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단열재까지 표시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반자를 그려야 됩니다. 108페이지에 보시면 챕터 4번 테두리 보아 반자에서 반자에 해당되는 두 번째 섹션 보시면 반자의 두께는 얘를 기준으로 위로 45, 아래로 36입니다. 옵셋 45, 위로 45. 이거 좀 제가 이거 성격상 이거 못 두고 봐서 제가 이걸 끊어버리는 건데, 굳이 연습할 때 안 끊으셔도 됩니다. 옵셋 45, 위로 45, 밑으로 36을 할 거고요. 자, 그 다음 여기에서 REC 해서 얘는 골뱅이 45,45로 써서 이렇게 사각형을 하나 그려주시고요. 이렇게 그립니다. 책에서는 109페이지 천장 높이가 있는 부분에 따로 그려놓고 있죠. 뭐 값이 정해져 있고 그런 건 아니지만 임의로 제가 역시 한 20 정도 띄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중요하지 않고 이렇게 살짝 띄어져 있으니까 띄워준 대로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역시 REC에서 골뱅이 36,36 해서 마무리 작업해 주시고요. 이렇게. 자, 그러고 나서 이 부분 얘를 복사를 해야 되죠. 간격은 450 간격입니다. 어리에 하시면 되고요. 요거 선택하셔가지고 직사각형으로 행은 없습니다. 1 주시면 되고요. 열로만 개수가 몇 개가 필요한지 모르니까 사이를 450으로 우선 바꿔 놓고요. 요거 10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10개. 네, 8개로 바꿀게요. 8개로 하되,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제가 닫기를 하고 난 뒤에 저한테 많이 물으시는 게 요거 어떻게 합니까? 묻습니다. 사실은 처음과 끝만 맞추시면 돼요. 요 사이 간격 살짝 오류나도 상관없습니다. 450은 이렇게 X로 해서 분해하셔가지고 요것만 살짝 옮기시면 됩니다. 네, 전혀 상관없으시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를 그렸으니까 달대를 그려야 되죠. 달대는 109페이지에 보면 총 4가지, 제일 아래쪽에 보시면 그 달대 배치 예로 4가지 방식을 줍니다. 4가지 중에 제일 편한 거 하시면 돼요. 예, 정해져 있는 값이 있는 게 아니니까 역시 편한 대로 하시면 되고, 저는 그냥 찍어서 올립니다. 값은 어차피 나중에 잘라낼 거니까요. 옵셋 45죠. 예, 두께가 45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AR로 900 간격으로 복사할 거니까 어레이로 900 줄입니다. 높이 넣었고요. 그 다음에 4개 했는데 뭐 이 뒤로는 나중에 또 정리할 거니까요. 뭐 이런 식으로 복사해서 쓰시면 됩니다. 어차피 나중에 다 잘라낼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달대까지 완성을 했고요. 이제 달대는 뭐 이런 식으로 쓴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사실 이걸 그렸지만 원래는 이걸 그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제 바로 110페이지로 원래 가는 거죠. 110페이지로 가서 뭘 하냐면 이걸 안 그려요. 지금 당장에서는 얘를 안 그립니다. 원래는 이거를 안 그리고 이제 원래는 이렇게 700만 딱 그래요. 700까지만 이렇게만까지는 하겠죠. 자, 그러고 나서 여기에서 바로 뭐가 나오냐면 지붕물매라는 값이 나옵니다. 지붕물매. 지금 110페이지 섹션 5번 지붕에 가시면 작성 과정에서 작성 조건이라는 걸 주는데요. 지붕물매 10분의 4, 첨화나옴 600, 벽단열재 120, 지붕단열재 180. 이 수치들은 다 바뀔 수 있는 수치입니다. 시험장에서 꼭 놓치지 말아야 되는 수치죠. 왜냐하면 이 수치가 틀리면 감점이니까. 사실은 이 시험은 감점이 이제 수험 조건 자체가 틀린 거는 감점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른 걸 틀리는 거는 괜찮은데, 지금 제가 이거 뭐 달대 배치 이거 900 이 간격 좀 틀려도 돼요.
얘가 중간에 걸쳐도 되고 얘처럼 뒤에 가도 되고 이거 감점사항 별로 안 됩니다. 근데 지금처럼 작성 조건을 줬는데 그 조건에 쓰이는 수치가 틀린 거는 감점 요인이 크다. 그래서 이 감점 요인이 생기지 않도록 이 수치를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지붕물매 10분의 4를 줬죠. 그럼 제가 아까 전에 요것은 700 나온 여기에서 뭘 그리냐면 바로 지붕물매에 해당되는 10분의 4 바로 위로 400 그 다음에 이쪽으로 1000을 주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이 선을 기준으로 얘가 지붕 물매입니다. 물매. 그러면 여기에서 옵셋 1000만 나오면 600이니까 1000만 나오면 중심선에서 1000만가 나온 거니까 얘를 600으로 복사를 하고 EX로 이 기울임표를 이렇게 여기까지 연장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삼각형은 나중에 또 쓸 거기 때문에 책에서는 이제 요 복사해서 따로 둬라 이런 뜻입니다. 나중에 쓸 거니까. 쓰는 이유는 뒤에 가면 봅니다. 그래서 이거 쓰라라고 해서 따로 둔 거고요. 원래는 이제 그냥 이 상태에서 얘는 지워도 됩니다. 이제 이 기울기가 다 썼으니까. 자, 그러고 나서 얘를 언제까지 연장할지는 모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뭐 여기를 중심축으로 둘 거면 여기가 중심이 되겠죠. 그래서 EX 연장을 해서 여기까지 연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얘가 그 철근 콘크리트 기준이 되기 때문에 제가 철근 콘크리트는 두께가 150이라 했죠. 그래서 옵셋 150을 줍니다. 책 페이지 111페이지에 150을 주라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잘 보세요. 여기에서 제가 아까 1000만 나오면 이 선 있죠. 여기 요 기울어진 부분 여기 이 모서리에서 이쪽 아래로 200을 씁니다. 다음 오른쪽으로 150을 주세요. 두께만큼. 그 위로 임의로 선을 그립니다. 트림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럼 이 형태가 되죠. 빨간 선도 지우시면 됩니다. 1000만 나옴용이니까 나중에 또 쓸 일이 있지만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가 헷갈릴 것 같으면 쓰는 거는 정리하세요. 다시 쓰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거는 다시 쓰는 한이 있더라도 지우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112페이지를 보시면 지붕에 액체 방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역시 옵셋 20을 줘서 이쪽으로 20, 이쪽으로 20, 아래로도 20, 여기도 20, 여기도 20 방수층을 만들고 필렛으로 정리하세요. 클릭 클릭 또 해서 엔터 치고 클릭 클릭 엔터 치고 클릭 클릭 모서리 다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안에 또 이제 그 액체 방수는 선을 하나 더 그려주고 있죠. 옵셋 10을 해서 10 아래쪽 됐네요. 10 주고 나서 필렛으로 선을 이렇게 연장하시고요. 선 종류는 나중에 히든선으로 이렇게 바꾸시면 됩니다. 선 종류만 이렇게 바꾸시고요. 그 다음에 물끊기 홈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물끊기 홈은 우리가 빗물에 이렇게 하다가 홈을 만들어줘야지 빗물에서 끊겨서 물이 떡 떨어지는 겁니다. 안 그러면 쭉 연결돼서 여기까지 안쪽까지 들어오니까 물끊기 홈을 만드는데 이 값은 안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임의로 선을 하나 끄세요. 이렇게 두께도 20이라는 수치를 제가 줬는데 아무 상관없습니다. 임의로 하셔도 돼요. 하지만 20을 주면 안 헷갈리겠죠. 제가 수치를 주면 안 헷갈리더라고요. 그냥 마음대로 하세요 가면 오히려 신경이 더 쓰이니까. 자, 그러고 나서 이 다음에 요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에다 갖다 놓을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을 하나 그려야 되죠. 얼마 선을 그려야 되냐면 바로 저기 45, 36이니까 36 위로 올라간 지점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선을 하나 꺼주고요. 여기가 36인 거죠. 그러고 나서 카피를 합니다. 누구를? 얘를요. 요렇게 자, CO 쳐서 요렇게 복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를 찍고 여기다 이렇게 찍으세요. 됐죠? 이렇게 맞추면 됩니다. 그 다음에 트림으로 여기 튀어나온 거는 이렇게 지워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미러로 미러 쳤는데 미러로 복사하는 거죠. 누구를? 여기 딱 정중앙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엔터 쳐서 완료를 하시고요. 이렇게 선만 그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덮어줘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무 상관없으니까 이렇게 완성을 줘서 어때요? 이렇게
만들어주고 이제 달 때 작업했는 거 정리하시고요. 이렇게 끊어줍니다. 원래는 녹화도 하면서 하다 보니까 좀 끊기네요. 자, 이런 식으로 달 때 정리하시고요. 책에서는 이제 그 다음에 뭘 하러 되어 있냐면 이 달대 바지라는 거를 작성을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하나 카피를 해서 여기 갖다 붙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카피 하셔가지고 요거를 CO 해서 복사합니다. 여기 모서리 여기 찍으세요. 그 다음에 찍고 각 달대마다가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이제 철심을 박아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냐면 이제 20씩 튀어나오는 십자를 그려가지고 100을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하나만 그리면 역시 복사해서 쓸 겁니다. 그래서 여기 십자를 하나 그리고요. 그 다음에 20씩 튀어나오게 하는 기능이 있죠. LEN 치고 D 치고 20이라 쳐서 마우스로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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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되는데 여기에서는 조금 더 튀어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한 2번 정도 튀어나오게 하고 나서 옵셋을 해서 이제 여기 20 간격을 했으니까 뭐 하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요거 자체를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굳이 얘라고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저도 한번 해볼게요. 하지만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임의로 선을 끄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걸 꼭 100에 끊으시라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책에서 100을 하라고 해서 나도 100 맞추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요것만 요 선하고 요 선만 끊으시면 됩니다. 굳이 다 안 쓰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됐죠? 그러고 나서 얘를 카피해서 갖다 쓰시면 돼요. CO 해가지고 하나 만들어 놓고 복사해서 쓰면 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얘를 찍어서 복사해서 쓰시면 됩니다. 시간 하면 하세요. 이거는 원래는 시간 안 나면 못 하시는 거니까 안 하셔도 상관없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지붕 윗부분까지 완성을 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또 단열재를 뺐네요. 단열재는 그 지붕용 단열재 같은 경우는 180을 하라고 줬는 경우가 이제 이번 경우입니다. 180이 아닌 경우도 있겠죠. 하지만 이제 우리가 선 종류를 배팅이라는 선으로 바꾸는 거기 때문에 180의 반인 90을 하는 겁니다. 옵셋 90을 해서 얘와 얘를 이렇게 그리는 거죠. 그 다음에 선 종류는 이제 여기서 필렛으로 우선 미리 정리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배팅선을 바꿔서 정리하려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 정도는 정리를 해 주시고요. 그죠? 그 다음에 선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해칭선으로 바꾸고 배팅선으로 바꿉니다. 자, 그러고 나서 선을 선택을 하고 뭘 하셔야 되죠? 특성에 가서 0.38을 줍니다. 그죠? 38 주니까 어때요? 크기가 너무 작죠? 그래서 책에서는 얼마나 하라고 됐냐면 0.55를 하라고 되어 있어요. 네, 제가 0.5를 해볼게요. 0.6을 해도 될 것 같은데 0.6 이렇게 튀어나가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거 이렇게 확대하셔도 내 눈엔 튀어나왔지만 인쇄하면 보이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0.5를 하셔도 되고 0.6을 하셔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책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디테일하게 정리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저는 br이라는 명령으로 여기 대충 이렇게 끊어 줄게요. 또 br 클릭 이거 시간 남으면 하시는 겁니다. 연습할 때는 이제 다 하는 건데요. 시험장 갔는데 내가 이거 정리하는데 시간 다 걸리면 느려집니다. 그래서 시간 남으면 하시는 작업이지만 연습할 때는 다 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완성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114페이지 이제 기와를 그려야 되겠죠. 순서상 천장을 그렸으면 기와를 그려줍니다. 기와를 그리는 것은 115페이지 챕터로는 5번 챕터 지붕, 그 다음에 섹션은 2번 기와에서 작성 과정에 보시면 이제 우리가 위쪽 부분 지붕을 그렸으니까 지붕 위에 기와와 기와 거리를 작성할 예정입니다. 선은 PL이라는 P라인으로 선을 그릴 거고요. 길이는 가로로 320, 아래로 40을 주고 20, 그 다음에 20, 나머지 300, 그 다음에 C에서 닫기 해서 완료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와 거리도 PL로 제가 그릴게요. 20씩 시작할 때 이렇게 그리는 게 나을 겁니다. 20, 20, 20, 그 다음 여기와 여기를 딱 끄면
이렇게 하나의 선으로 완성이 되었죠. 그래서 얘를 이동해서 여기 구석을 여기다 잡을게요. 자, 그럼 얘를 어떻게 하느냐? 책에서 있는 대로 align이라는 명령을 씁니다. 정렬이죠. AL이라 치시고요. 개체 선택하고 엔터 치고 순서상 1번이 어디 찍히냐면 여기 찍으셔야 돼요. 모서리 여기 찍으시고요. 2번. 그 다음에 2번이 요 면 아무데나 찍히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엔터 치시면 돼요. 자, 그럼 어때요? 정렬이 된 상태죠. 자, 그 상태에서 얘를 회전을 해 주셔야 돼요. RO. 그 다음에 개체 선택하고 엔터 치고 기준점을 누구 잡냐면 여기 잡으세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도 이렇게 살짝 들어줍니다. 자, 그러고 나서 array라는 명령을 쓸 건데요. 자, 여기서 버전이 그 시험 원서 쓸 때 아마 장소를 정하셨을 텐데 그 시험 장소의 버전을 확인을 안 하셨을 텐입니다. 안 하셨을 건데 대구는 어차피 2군데 정도밖에 시험을 치지 않는 상태에서 2군데 내지 3군데지 싶은데 시험도 지금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친다라는 가정하에 전부 다 2014 이상 버전이기 때문에 어레이가 옛날 어레이가 아닙니다. 근데 책은 옛날 2002에서 2012, 13 버전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버전은 이제 책에 있는 버전 방식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이제 어레이 클래식 버전인데 우리는 그냥 가장 기본 방식을 쓸 거니까 AR을 쓸 겁니다. 그렇지. 어레이 클래식하고 AR 써서 개체 이렇게 선택하시고요. 엔터 치고 그 다음에 바로 이 경로를 쓸 겁니다. 제가 이제 그 유튜브 동영상에도 경로 옵션을 안 했던 것 같은데요. 여기서 쓰는 겁니다. PA 쓰시고요. 경로가 되는 선은 이 선입니다. 이 선을 선택을 하세요. 그럼 선 자체에 이렇게 되죠. 이때 선이 끊기시면 안 됩니다. 하나의 선이셔야 돼요. 그 다음에 간격을 300을 이렇게 엔터 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붙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렇게 안 겹치는데 겹쳐도 상관없습니다. 아무 상관없으니까 겹치든 안 겹치든 간에 이렇게 완성을 하셔가지고 여기 300만 주시면 됩니다. 꼭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별 닫기를 하시면 되고 그러면 얘가 이제 하나로 다 묶여 있잖아요. 그러면 분해하셔가지고 얘는 치우세요. 요거는 치우시고요. 자, 그 다음에 하셔야 되는 게 마지막 기와 거리 작업을 완료해 주셔야 돼요. 책에서는 몇 페이지에 있냐면 118페이지 아랫부분에 기와 거리 다듬질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제가 X 해서 분해를 얘와 얘를 분해를 할 거예요. 분해하고 나서 잘 보세요. F 필렛으로 여기와 여기 찍으시고요. 또 F에서 여기와 여기를 찍으세요. 그러면 요거를 쓸 겁니다. 그럼 카피 하셔가지고 이 선 찍고 여기를 이렇게 살짝 옮기세요. 그 다음에 트림으로 정리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정리합니다. BR 지금 컴퓨터가 버벅거려서 좀 자꾸 막히는데요. 답답하네요. 자, 이렇게 완료를 하시고 마지막으로 여기와 여기를 찍으시면 이렇게 기와 거리도 마지막 기와 거리 정리 완료됐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마룻대와 용머리 기와 그려야 되겠죠. 이 아랫부분이 이제 없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혀 신경 쓰지 마시고 여기가 이제 제가 마룻대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마룻대면 모양 어떻게 되냐면 미러 쓰셔야 돼요. 그래서 미러로 저는 얘를 이렇게 복사하고요. 얘도 복사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다 복사를 이렇게 하면 좋은데 이런 식으로 복사를 하도록 할게요. 시험장에 이렇게 안 합니다. 어차피 제가 따로 나중에 보여드리지만 요거는 이제 이거 똑같이 그리는 거니까 제가 이런 식으로 대충 복사를 해서 미러로 이렇게 복사하고 엔터 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 다음에 뭐가 필요하냐면 이제 300 옵셋 300을 하셔가지고 이제 여기와 여기를 이렇게 선을 하면 이 부분 그러니까 여기와 여기를 이렇게 연결을 해주세요. 이거 연결해서 쓸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트림으로 정리할게요. 이거 원래 이거 여기 안 쓸 거니까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단열재 이제 그려야 되죠. 이거 작업하기 위한 단열재 나중에 작업해 주시면 되고요. 원래는 이게 이제 단열재가 이렇게 대놓고 단열재 그리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작업을 해 주시고
이건 지웁니다. 그 다음에 책에서는 이제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기화를 하는 게 더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데 저는 할 겁니다. 그래서 카피를 할 거예요. 카피를 하는데 어떻게 카피하냐면 이렇게 개체를 선택을 하고 여기 대충 이렇게 잡으세요.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그럼 저한테는 묻는 경우가 이거 겹치는데 어떡하냐고. 겹치셔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 겹치셔도 그냥 하시면 되니까 전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엔터. 정리 안 하셔도 되고 겹쳐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냥 놔두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이제 이것도 완료하셨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윗부분에 이제 우리가 용머리 기화를 그려야 되죠. 용머리 기화는 얘를 또 옵셋 150을 줘서 좀 임의로 하는 건데요. 옵셋 150을 하고 책에서는 몇 페이지를 폈냐면 120페이지입니다. 기준으로는 역시 지붕의 기와 다음에 있으니까 보시면요. 아크로 이렇게 그리는 거죠. 임의로 A에서 여기 찍고요. 여기는 임의로 한 둥글게 이렇게 찍으면 이렇게 둥글게 나오죠. 그럼 옵셋 20으로 3개를 둘, 셋 이렇게 복사를 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트림으로 이거 튀어나온 거 이거 다 지우시면 라인으로 여기부터 여기까지 연결하시면 됩니다. 이거 조금 볼록 튀어나왔다 덜 볼록 튀어나왔다 아무 상관없는 거니까 이렇게 만드시고요. 원을 50 여기 중심으로 50 그 다음에 잘못 찍으면 약간 빗둡니다. 모서리 정확하게 딱 찍어서 50 또 잘못 찍었네요. 이거 컴퓨터가 못 따라와서 좀 답답하네요. 50에 70 이렇게 완료를 하시고요. 튀어나온 거는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원을 그렸죠. 여기 찍고 80 여기 찍고 잘못 찍으면 저래야 됩니다. 여기 찍고 80 그 다음에 여기 찍고 정확하게 찍어주면 되겠죠. 150 그 다음에 트림으로 역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튀어나온 거 정리 다 해주시고요. 이렇게 연결된 부분만 정리해 주시면 용머리 기화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 121페이지에 요거에 대한 요 겹치는 부분에 대한 설명 나와 있죠. 겹치셔도 아무 상관이 없으시니까 용머리까지 완료를 하시면 여기까지가 단면도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형태를 그린 겁니다. 그래서 요게 두 번째 연습 영상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강이고요. 다음 영상 3강에서는 전체 구조를 그려보는 작업이 사실 들어가는데 책에서는 이제 그 과정을 연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습하는 시간이 꽤 필요하니까 따라서 꼭 해보시고요. 이 강에서도 이 강의에서 이제 수치적으로 제가 움직이는 거랑 이제 이런 식으로 복사해서 하면 좀 빠르게 할 수 있다라는 거 반복적으로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